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영호입니다. 요즘 한국은 셰프가 연예인 못지않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젊은이들의 최고 선망 직업입니다. 그러나 이들 인기 셰프들의 대부분은 다른 나라의 음식을 만드는 분들이고 또 몇 안 되는 한식 셰프들도 전통 한식을 제공하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스스로를 김밥 많은 셰프, 파티 김밥 셰프, 락 셰프라고 소개하면서 한국에서 가장 싸게 가장 흔하게 먹을 수 있는 김밥을 전문으로 만들고 있는 셰프가 있습니다. 오늘은 미국의 교육 행정가들을 대상으로 김밥 세미나를 하기 위해서 미국을 방문하신 김밥 홍보대사 김락훈 셰프를 모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낙훈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 우선 이 락 셰프라는 것의 락은 무슨 뜻입니까? 일단 락은 제 이름이 이제 김락훈이라서 그 락을 띄웠고요. 자기 이름에서 따셨군요. 네. 그리고 즐거울 락에 항상 아하. 즐겁게 제가 이제 맨날 실없이 이렇게 웃거든요. 아하. 그래서 즐거운 락, 아하. 그다음에 락앤롤의 락. 락앤롤의 락도 들어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거 좋습니다. 긍정적인 거 좀 썼습니다. 그럼 락앤쿡, 락앤셰프 뭐 이렇게 좀 네. 이름을 만들어도 괜찮을 것 같네요.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네, 예, 그 그렇게 락 하겠습니다. 셰프가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그 이름이. 감사합니다. 예. 제가 락앤롤을 좋아하거든요. 그러세요? 예. 아니 그런데 우리 제가 뭐 잠시 전에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대개 셰프들이 우리 한식을 전문하는 분들은 뭐 요즘 뭐 나와서 그 인기 끄는 분들 보면은 뭐 저 한식 이 우리가 많이 먹는 뭐 된장찌개 뭐 그다음에 뭐 잡채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서들 다 홍보하시는데 네. 아니 어떻게 김밥을 전문을 하시게 됐어요? 김밥을 하게 된 동기는요. 옛날에 한 25년 전에 런던에서 일식당이 있었거든요. 어허. 예, 그래서 일본에 있으면서 도쿄에 있으면서 뉴욕에 있으면서 일식당이 있었거든요. 어허. 근데 그때 분명히 그 김밥이라는 게 어. 스시로 후토막기로 어허. 이렇게 인식이 돼서 분명히 되게 단순하고 한국 김밥보다 못한데도 그게 별것도 아닌데도 이렇게 좋다 인기를 얻는 거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완전 쇼크를 먹었었거든요. 그때요. 그때부터 분명히 한국 김밥이 훨씬 더 훌륭한데 네. 훨씬 더 가치가 있고 한데 네. 이걸 한번 나중에 한번 이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진짜 계속 해왔었습니다. 네. 그런데 어떻게 보세요? 이 김밥 우리가 이제 일본 스시집에 가게 되면은 네. 후토마키라는 걸 먹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본의 김밥이 원조입니까? 한국의 김밥이 원조입니까? 그 원조는 이제 쌀과 김 어떤 그런 그 오리진에서부터 좀 알 수 있는데요. 네. 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우리나라보다 중국이 더 인도에서 중국 거쳐서 한국 거쳐서 일본으로 들어갔고 네. 김 같은 경우에도 그 옛날에 그 사료를 좀 찾아보면은 어허. 한국이 더 먼저 먹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밥이. 네네. 그러니까 한국이 원래 김밥의 이 원조 네. 국입니까? 그러니까 원조국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음. 그 다음에 이제 통용되는 통용되는 어느 정도에 따라서 알 수 네. 있는데 사실 인도에서 쌀을 먹는다고 하지만 사실 주식은 더 한국이 더 이미지가 더 크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그 쌀 같은 김밥 같은 경우에는 일본 사람들이 보는 시각에서 보면은 그 일본 사람들이 만든 책들이 있거든요. 네. 그 책을 이렇게 찾아보면은 네. 그들이 예를 들어서 전 세계 도시락, 전 세계 점심 이런 걸 찾아보면은 한국의 이미지는 양은 도시락에 김밥의 이미지고 그들의 이미지는 도시락에 흰 쌀밥에 우메보시 하나
아하, 이게 이제 상징적으로 되어 있고 그들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김밥은 한국 음식의 한식의 가장 기본적인 음식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되게 기능적인 면도 있는데요. 사실 스시가 되게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끈 거는 맛도 맛이지만 사실 되게 아이콘적인 아이덴티피케이션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네, 네. 두 손에 딱 이렇게 잡아서 그냥 보여줄 수 있는데 아하. 사실 우리나라 여러 가지 훌륭한 음식들이 있지만 네. 한 손으로 간단하게 보여줄 수 있는 음식은 없거든요, 거의. 예, 근데 그 중에서 김밥밖에 없고요. 네. 근데 그 김밥 안에는 비빔밥, 불고기, 갈비, 뭐 어떤 것들 다 넣을 수 있거든요. 전 세계 음식을 다 넣을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결국 김밥이란 툴로 되면서 홍보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해본 것 중에서는 가장 홍보가 좋은 툴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김밥의 네. 김밥의 그 이 위치는 제가 어렸을 때는 네, 김밥 그러면은 소풍 갈 때나 어머님이 싸주시던 일종의 그 특미였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요즘은 뭐 한국에서 가보게 되면은 뭐 골목골목마다 김밥집들이 많고 이게 네. 뭐 가장 싸게 먹고 가장 흔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이 되고 말았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김밥을 어렸을 때는 정말 그게 하나의 별식이었는데 네, 지금은 일종의 그 무슨 싸구려 음식이라 그럴까요? 네. 그런 식으로 되고 말았단 말이에요. 네, 네. 그 김밥을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고급 요리로 만들 수 있게 한번 이 생각을 이 발상을 바꾸시게 된 동기는 뭐예요? 일단 어느 정도 한국에서 가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치가 떨어졌냐면 그러니까 파리에 가면은 슈퍼에서 어허, 한인 슈퍼에서 이 후토마키 어허, 굵은 김밥 네. 거기서는 김밥이라고 하는데 네. 그게 한 줄에 거의 8유로 갑니다. 8유로씩이나 7유로, 한다고요? 8유로 갑니다. 한국에서 슈퍼에서는 여기 일본에 미국에서 제가 보니까 아하. 5불 정도 가더라고요. 아, 그럼요. 마트에서. 네, 뭐 3불짜리들도 있어요. 네, 근데 네. 한국에서는 3,000원 넘어가면 일단 과민 반응을 보입니다. 맞아요. 김밥 한 줄에 1,000원 하더라고요. 네, 네. 이제 1,500원입니다. 그것도 500원 올라서 올랐네요, 제일 싼 그게. 데서 하는데 참 가치가 없으면서도 네. 사실 그게 사라지면은 아쉬운 네. 게 김밥입니다. 어, 그런데 이 김밥이 외국에서는 정말 고급 음식이거든요. 어. 왜냐하면 기술입니다. 왜냐하면 네, 마는 네, 것 자체가 솔직히 엄마들한테 그냥 말라 그러면 못 마는 겁이 나서 못 맙니다. 안 해봤기 때문에. 근데 이게 만드는 게 이게 롤러들하고 프랑스 기술이거든요. 이게 많은 기술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거를 고급화시킬 수 있는 방법론은 저 나름대로 생각해 봤는데 네. 일단은 어떤 모양을 가지고 하는 것도 있지만 아하. 이 김밥을 비빔밥이나 아주 고급 한정식처럼 네. 한정식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재료 하나하나에 어떤 로컬 푸드적인 어떤 헬스푸드적인 마크로비트적인 이런 요소들이 되게 가미돼서 역사와 문화 원형을 넣어서 이게 훌륭한 하나의 작품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김밥은 그렇게 많이 먹고 그렇게 하는데 원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태권도처럼 무슨 문화가 있고 무슨 역사가 있고 있어야 되는데 네. 김밥만 거의 없습니다. 이걸 보고 제가 진짜 25년 전에도 생각했는데 네. 25년 전이 지난 지금 봐도 없는 거예요, 이게. 아, 김밥만 빠져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런 거를 보고 요새는 또 이게 창의적이라는 게 김밥만 뭐 맛있고 이뻐서 되는 게 아니고요. 김밥을 맛있게 만드는 그 한계는 이미 도달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더 맛있는 양념을 가지고 어떤 기술을 가지고 더 이렇게 확장시키거나 하는 정도입니다. 근데 네, 네. 여기에 이제는 식문화라는 거를 집어넣어서 네. 하나의 창조적인 가치로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가치를 제가 이제 처음으로 넣기 시작한 겁니다. 네. 거긴 일본 후토마키는 이만큼 크고 말이죠. 맛없어요. 솔직히 제 말씀드리면. 머리만한 것도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아니 이게 뭐 이렇게까지 크게 만들었나라는 생각을 하고 그걸 하겠었는데 네. 우리 한국 김밥은 아주 딱 그냥 한 입에 들어가기 좋게 이렇게 딱 만들지 않습니까? 네, 네. 참 이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제가 며칠 전에 그 한국 끝에서 방송하는 어떤 프로그램을 봤는데 영국 분인데 네. 한국에 가서 그 포장마차 집에서 이제 김밥 말고 뭐 이런 걸 보고 그걸 배워가지고 네. 동경에서 그거를 동경이 아니라 런던에서 런던에서, 예. 길에서 그걸 팔고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 집 이름을 포장마차에서 배웠다 그래서 포장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뭐 김밥을 만들어서 팔고 말이죠. 그러는데 네. 뭐 사람들이 보통 많이들 모여서 그걸 먹고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그 외국에서도 점점 이제 이 김밥의 그 어떤 저 인기라든가 네. 또 맛을 본 사람들이 이제 점점 많아지는 게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다. 네. 우리 그 김밥 홍보대사 우리 김낙훈 셰프는 원래가 전자공학을 전공하셨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어떻게 김밥 지금 이렇게 홍보대사가 되시게 됐는지 상당히 궁금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네. 어떻게 되신 거예요? 일단 사실 여기 미국에서 유명한 그 데니스 홍이라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 로봇으로 유명한 데니스 홍도 사실 본인의 이제 홍보를 로봇을 알리기 위해서 마스터 셰프 USA도 나가고 이렇게 해서 요리를 툴로서 활용을 하죠. 네. 근데 저도 이제 그런 의미도 있었지만 일단은 옛날에 그 학교를 이제 졸업을 하기 직전에 네. 이제 대기업에 이제 입사가 결정이 났는데 네. 너무 삶이 좀 무료하고 예. 어. 저는 이제 엔지니어 같지 않다는 소리를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때는 그냥 시키는 대로 엄마가 시키는 대로 이렇게 살았거든요. 네, 네. 그다음에 그때 제가 졸업할 때쯤은 이제 반도체가 막 붐이었기 때문에 전자공학과 학생은 현대하고 삼성은 그냥 주소 네. 선착순 하면 이제 과사무실에서 이제 원서가 와 있는 그런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여유 있게 이제 외국을 나가게 된 겁니다. 예, 나갔는데 이 음식 충격에 음식이라는 일식당에서 일하면서 음식의 일식에 충격을 제가 솔직히 진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에 그렇게 나가서 네. 일을 하시게 된 것이 이제 식당에서 일을 하시게 되셨군요. 네네네. 자, 그래서 이 세계 무전 여행을 떠나서 이제 런던이나 세계 여러 나라 여러 도시의 일본 식당에서 일을 하시면서 이 김밥의 이제 매력을 좀 느끼게 되셨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도 뭔가 정식으로 배우셨을 거 아니에요, 김밥에 대해서. 네네. 어떻게 배우셨어요? 일단 그 요리를 마치고 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김밥을 하기 위해서는 그냥 제가 잘한다라는 이런 주관적인 개념보다는 네. 객관적인 레퍼런스가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네. 그래서 일단은 이 논쟁이 일본권이냐 한국권이라는 논쟁이 계속 붙어 있습니다. 네. 그게 일단 외국에서는 무조건 일본 거고요. 그렇죠. 한국에서는 일본권이냐 한국권이냐입니다. 네. 그래서 이 논쟁을 없애기 위해서는 제가 이 시기에 대해서는 정말 프로페셔널 되지 않으면 명분이 안 생긴다고 생각을 해서 네. 일본이 제일 이게 국가적으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컬리어리 프로퍼티가 이제 스시, 사케 이런 거지 않습니까? 네. 스시, 사케 그다음에 녹차입니다. 녹차인데 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목숨을 걸어보자. 라고 시작이 돼서 스시 학교에 들어가서 스시를 했고 그다음에 사케도 일본에서 이제 소믈리에를 키키자켓이라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한국인들이 그게 없었습니다. 네. 그 일본에 있는 레스토랑에 계신 그 스시 셰프나 일식 셰프들도 그 서티피케이트를 정말 땄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거였는데 그때 당시에 근데 그것도 인정해서 취했고요. 네. 그다음에 녹차도 사실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참 없었는데 네. 우연한 기회에 이제 한국 돌아와서 네. 녹차에 대해서 어떤 이제 녹차 이제 하면서 그 기준을 평가받을 수 있는 기준이 이제 대회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국내 대회도 되게 나가기 힘든 상황이었는데 네. 그냥 무모하게 세계에서 제일 큰 데를 한번 나가보자. 나가면 뭐 어떻게 되겠지. 네. 예, 그게 뭔지는 알게 되겠지 정도만 알려고 해서 나갔는데 거기서 금상을 받았습니다. 그랬어요? 세계 제일 큰 대회에서 그걸 받아버린 겁니다. 그걸. 거기서 그러니까 이제 네. 김밥을 가지고 받으신 거예요? 아닙니다. 녹차 녹차를 대회. 가지고 예, 예. 녹차 대회에서. 네네.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이제 프로페셔널적인 그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그 다음에 한국에서 또 한국적인 명분을 계속 만들 수 있었습니다. 계속. 네. 예. 그래서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면 사람들이 너는 김밥 해도 되겠구나. 김밥 해도 뭔가 나오겠다는 이 상상력이 이제 하나씩 나오기 시작한 베이스를 이제 만들게 된 것이죠. 아니 근데 지금 우리 김낙훈 셰프가 만드는 이 김밥들을 보면은 네. 제가 뭐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게 뭐 완전히 이 뭐랄까 이 그림책이에요, 그림책. 네. 예? 꽃게가 있고 말이죠. 네. 팬다. 팬다 얼굴이 있고 꽃갈 쓴 이 뭡니까 이 어릿광대도 있고. 네.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 보자라고 생각하게 된 가장 이 근본적인 네. 원인은 뭐였습니까? 그래서 뭐 인터넷 많으니까
이게 정보를 찾아보면은 무슨 다양한 방법의 반이 있습니다. 이것이 요새는 옛날에도 있었습니까? 이런 네네 식이? 그런 문화가 옛날에 아.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는 네. 그 병과 네. 그러니까 쌀을 튀겨서 네, 이렇게 네, 버무려서 네. 만든 병과도 어. 이런 식으로 많이 발전되고 있습니다 지금. 아, 그래서 그렇습니까? 예, 이 발전 속도는 되게 많이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는 사실 이걸 누가 만들었냐가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요. 어. 어떻게 변형시키고 어떻게 창의적으로 어. 다른 문화하고 컨버전스 시키는 게 지금 이 지금 세대와 이제 앞으로의 이 세기에서는 그게 이슈입니다. 네, 그래서 네. 아까 이제 만들게 된 계기는 이런 거를 통해서 김밥이라는 걸 가치가 높다라는 걸 이제 만들려고 하는 거고요. 사실 네. 김밥을 그냥 맛있게 만드는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요. 네. 맛있게 만드는 거는 불고기 소스 넣으면 무조건 맛있습니다. 어. 그리고 설탕 꿀 바르면 했는데 맛없어. 그러면 백종원 아저씨처럼 어. 설탕물 이렇게 치거나 꿀 바르면 그냥 끝납니다. 그냥. 근데 그게 맛있다는 개념이 정말 수천만 가지이기 때문에 네. 그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네. 이 김밥 안에 대한민국의 그 지방의 로컬 푸드를 다 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네. 지금 제가 이제 계속 기획하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어디 가면은 좋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디 가면은 뭐 산천어로 음식 만드는 이 로컬 푸드. 그러니까 제주도에 가면은 어떤 이걸로 만든 뭐 로컬 푸드. 저희 가면은 뭐 무슨 거기밖에 없는 뭐 hettek이라는 생선 가지고 하는 식혜를 만들어 갖고 그걸로 만드는 뭐 무슨 로컬 푸드 있어도 거기 김밥이라고 얘기하면 피식 끓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넣었을 때 김밥이 로컬 푸드라는 거를 인식시키는 작업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옛날에 그 지역에 그 로고가 막 붐이 일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역에 로고가 하나 없었는데 누가 한 번 하니까 이게 붐이 일어났는데요. 이걸 로컬 푸드화 시켜서 지방 상품으로 만드는 작업을 제가 지금 하고 있고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네. 네네. 네. 그런데 말이죠. 네. 우리가 이제 보통 김밥을 말 때는 이제 밥을 이렇게 피고 그에다가 뭐 시금치 무슨 달걀말이 뭐 네. 그다음에 뭡니까 단무지 이렇게 네. 넣고 좀 말아가지고 잘라서 이제 먹는 네.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우리 김작훈 셰프가 하시는 이 김밥을 만들려고 하면은 네. 이 꽃게 같은 경우에는 이 뭡니까 더듬이부터 따로따로 만들어서 갖다 다 집어넣어서 이거를 지금 다 완전히 그림을 그려야 될 그런 상황인데 네. 이거 하나 만드는데 시간이 굉장히 걸리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그림은 없지만 꽃김밥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 제가 하나 만드는데 한 1분도 안 걸립니다. 그런데 근데 여기는 것도 처음에 어렵지만 하다 보면은 뭐 몇 분 안 걸립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제가 이제 수업으로 만드는데 그 1분, 2분짜리를 이제 1시간 반까지 제가 끕니다. 하나 만드는데. 네네. 그래서 그 이 이유는 요소, 그러니까 그 김밥이라는 문화를 사실 이걸 선보이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대한민국 다른 김밥 문화가 정말 훌륭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거를 말면서 중간중간 사람들이 환호하는 그 타이밍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이 정신 교육을 시킵니다, 제가. 그리고 결정적으로 마지막에 자를 때 정말 그 집중을 못하는 그다음에 불량 청소년들도 제 앞에서 그냥 열중샷 하고 딱 서 있습니다. 그냥. 그거 보고 싶어서. 제가 먹어버리거든요, 그냥 까불면. 제가 안 줍니다, 제가. 네. 근데 그 타이밍이라는 거는 정말 어린애 같은 거예요. 저도 그럴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그 타이밍적인 요소를 활용을 해서 제가 이 김밥을 제가 전달해야 되는 그 어떤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합니다. 그럼 그 친구들은 그거를 인식할 수밖에 없어요. 되게 치사합니다. 제 방법은. 네. 그러니까 일종의 그 네. 만들고 보여주고 그다음에 나중에 끝을 낼 때까지 일종의 하나의 네. 연출된 네. 하나의 그 이 저 쇼네요. 네, 그래서 수업으로 만들었고 그거는 여기 있는 미국 현지 애들도 어린이도 다 똑같이 먹기도 하는 걸 제가 실험을 통해서 그렇겠죠. 확인했습니다. 네. 애들은 똑같구나. 그것도 아주 기가 막힌 네. 발상이네요. 네. 이번에 미국은 어떻게 오시게 됐어요? 이번에는요. 네. 작년 이맘때쯤 그 LA 한국문화원에서 네. 전국에 있는 그 공립학교 네. 선생님들과 네. 그 행정 전문가들이 모시고 네. 한국 문화를 이렇게 알리는 그런 자리가 있는데 네. 그 행사를 처음 했는데 네. 그 반응이 좋아서 지금 계속 이제 그 행사를 하기 위해서 1년 만에 또 찾았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누구를 대상으로 지금 또 저희
세미나를 하게 되시는 거예요? 자, 이번에도 작년하고 같이 전국에서 모인 전국에서 모인 그 행정 전문가, 그다음에 교장 선생님, 네. 그다음에 그 선생님들 네. 대상으로 해서 한 70분 대상으로 해서 네. 할 예정입니다. 그 세미나를 하게 되면은 배우는 사람들은 우리가 보통 먹는 김밥 정도는 그냥 간단하게 만들 수 있겠네요. 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네. 왜요? 그렇지 않고 김밥이 스신지 알고 있고 그거에 생소한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예, 많이 있고 일단 한국 문화를 배우려고 신청을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관심은 있지만 이 만들어 본 거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본인 스스로는 할 수 없지만 이런 환경에 들어가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네. 걸 체험하기 위해서 네. 신청을 하신 분들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락 셰프가 만드는 이 김밥에서는 대개 그 안에 들어가는 재료가 쌀, 밥 외에는 뭐가 있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쌀, 음,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그 양념이 있습니다. 양념. 네, 그러니까 또 매운 겁니까? 맵게도 할 수 있지만 아하. 그 맛이라는 거는 그 오미 감칠맛까지 육미를 더해서 수천만 가지의 맛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맛있는 맛이라고 하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맛있는 맛을 내서 밥에 양념을 해서 네. 그 위에는 대한민국 식재료를 집어넣습니다. 네. 그리고 외국에서는 현지의 식재료를 네. 같이 넣어서 이 김밥이 대한민국 것만이 아니고 니네 나라에서도 이게 먹힐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는 홍보하기 위해서 이제 하프 이렇게 넣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미국에서 이 김밥을 만드실 때와 한국에서 만드실 때는 재료가 다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사람들이 좋아하는 입맛을 노리시는 거예요? 꼭 그걸 좀 고려는 하지만 항상 그렇지는 않고요. 이 LA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한국 문화를 알려야 되기 때문에 네. 미국 문화가 사실은 거의 캐주얼화돼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믹스업돼갖고 섞여 있기 때문에 네. 여기서는 그냥 한국 문화를 거의 보여주기 위해서 식재료는 거의 한국적인 식재료가 네. 들어가고 네. 김밥이라는 게 사실 단무지하고 우엉하고 이런 것들은 게맛살은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그거는 상온에 보관해도 썩지도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보관성이 좋은 재료도 일반적으로 만든다. 그리고 향토 식재료로 만들어도 김밥이 된다라는 거에서 두 가지 컨셉을 해갖고 이제 만드는데 그 모양 김밥도 만들고 그 다음에 요번에는 한 20m짜리 김밥을 만들려고 합니다. 20m요? 네네. 20m 김밥을 김을 여러 장 이렇게 계속해서 예, 붙여서요. 붙여서. 예, 밥을 이렇게 올려서 반찬을 놓고 이제는 올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런 행위들이 네. 보통 이제는 뭐 캐터링을 해서 네. 선보이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다 만들어서 오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외국 사람들은 만들어서 오는 거는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이제 인식되어 있는 이제 문화고요. 중요한 건 본인들이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만드는 게 아니라 니네들 한번 만들어 봐라. 그러면 이거를 옆에 붙어갖고 막 덩치가 저도 100kg인데 진짜 여기 150kg짜리 선생님도 계시고 막 하거든요. 네, 네. 그런데 이걸 하기 위해서 이렇게 붙어서 서라 그러면은 진짜 이 100kg짜리가 네. 진짜 100kg인지도 모르고 네. 막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자브라처럼 줄여서 이렇게 붙습니다. 그리고 네. 그걸 만들어내는 행위가 머리에 평생 남거든요. 그러면서 본인도 잘라보고 네. 먹어보고 이런 걸 해서 사람들한테 이제 문화를 전파를 하는데 그래서 요새 지금 현장을 가봐야 알겠는데요. 한 15m에서 18m, 20m짜리 만들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까 10m라 그래서 아니 도대체 10m 길이의 김이 어디 있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제가 이렇게 좀 봐봅니다. 네, 그냥 붙이는 겁니다. 네. 아니 그런데 말이죠. 저는 지금도 이 식당에 가게 되면은 이제 한식집에 가게 되면은 그 아무것도 안 한 김 있죠. 그냥 뭐 굽지도 않고 네. 그냥 김, 네. 마른 김. 네. 그걸 이렇게 좀 잘라주세요. 해가지고 왜 간장에다가 네. 저 참기름 조금 타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왜 밥 말아서 이렇게 찍어 먹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그게 지금도 그렇게 맛있거든요. 네, 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요새는 뭐 김이 말이죠. 뭐 파는 거 보면 다 기름 발라서 뭐 소금까지 뿌려가지고 구워 있는 그런 김들이 지금 다 나오는데 네. 지금 김밥을 만드실 때는 어떤 김을 사용하세요? 지금 일단 요번 달부터 김을 조금 다른 김을 쓰기 시작하는데 네. 그 전에는 가장 일반적인 김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 김도 네. 말이죠. 우리 네.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김, 제가 좋아하는 김 같은 거 말이죠. 네. 약간 좀
시커멓기도 하고 뭐 약간 좀 이 브라운 다크 브라운이 들어가고 뭐 이런 네. 색깔 요 김들 네. 요것도 있고 뭐 네. 패랭이 김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다릅니다. 일본 사람들이 좋아하는 김은 또 좀 달라요. 이렇게 그렇습니다. 보면은. 네. 그러니까 어느 쪽 김을 쓰시는 거예요? 일단 한국 김 중에서 그러니까 김밥에 쓰는 김은 그 유통이나 보관이 조금 특이합니다. 되게 많이 쓰이고 범용적이기 때문에 네. 조금 특이한데 일단은 좀 두껍고 향이 좋고 어. 그런 것들을 좀 사용합니다. 네. 네, 그다음에 색깔은 네. 그때마다 좀 틀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기 프랑스의 파리에서 이제 행사를 하면은 네. 그 파리 분들은 어. 상당히 그 패셔너블하게 민감합니다. 그게 네. 네. 그걸 요번에 가서 제가 진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블랙 이런 시트를 잘 먹지 않는다. 냄새 나서 먹지 않는다라는 게 일반론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일반론이 네, 있습니다. 네. 한국 사람도 그 냄새 때문에 못 먹는 사람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조금 바꾸기 위해서 약간 색깔, 그러니까 약간 밝은 색의 이제 김을 가지고 가기도 하고 그래서 몇 종류를 좀 이렇게 다양하게 쓰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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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 김들은 다 한국에서 나온 김이고. 한국 김만 쓰고 있고요. 한국 김이 전 세계에서 최고고 최고죠. 1위입니다. 네네. 뭐 일본에도 뭐 보면은 좋은 집에서는 다 한국 김 갖다가 쓰고 그러더라고요. 네. 네, 네. 그 이렇게 뭡니까 저 공대를 나오시고 이렇게 셰프를 하시고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살아오실 때 네. 집에서 반대도 많이 하셨겠어요. 그렇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제가 아직 뭘 하는지 모르십니다. 예. 정말요? 어머님은 아시는데 모른 체 하시고요. 어. 예. 와이프는 저를 포기해서 얘기도 안 하고요. 그럼 다 반대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없이 어. 그러니까 말이 없습니다. 저희 집안은 어. 다 포기했기 때문에 저를 그래도 네. 저 그렇게 말 없이 사시는 거는 좀 곤란하니까 이제는 네. 얘기를 다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이제는 사실 그 잠깐 김밥 셰프라고 단어도 없는 걸 만들어내고 무시를 이렇게 있었던 기간이 좀 지나서 이제는 그 류현진이나 하는 류현진 선수나 하는 그 농협에 류현진 농협 이 약간 국가적인 그 이슈 그렇죠, 있는 그렇죠. 기업인데요. 협동조합이고 하는 그 자리에 제가 김밥 셰프로 저번 주에 됐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유현진 선수하고 저하고 이제 둘입니다. 그분은 금융, 저는 식품 쪽으로 해서 농협에 그러니까 홍보대사가 예, 되셨다고? 이쪽이 돼갖고 결정이 나고 아니 그럼 집에서도 좋아하셔야죠. 그 정도 이 지금 그건 저- 좋아합니다. 어? 그건 좋아합니다. 그건 좋아하는데 네. 김밥 만드는 거는 싫어하신대요? 이제는 좀 웃어요. 예. 그래요? 네, 좋다는 얘기는 안 하고. 예, 좀 아버님이 웃습니다. 네. 직접 우리 아드님이 만든 김밥을 먹어보셨어요? 저기 아버님은 아직 모르십니다. 예. 그거 언제까지 속일 거예요? 이제 곧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결정적으로 며칠 전에 네. 대통령께 불려 들어가서 어허. 김밥을 어허. 처음으로 이슈화시켜서 어허. 기록에 남겼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는 네. 이제는 말씀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 와이프도 상당히 좋아하겠네요. 저 자제분도 있어요? 있습니다. 네. 걔네들이 얼마나 영광이에요? 뭐 아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이 락셰프께서 추천하시는 가장 맛있는 김밥을 만드는 방법은 뭡니까? 우리가 집에서 보통. 일단은 맛있게 만드는 방법이 개념이 있고요. 그거는 지금까지 이미 개념이었고 그 다음에 상징적인 이 이미지를 연상시키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거는 이제는 그 인터뷰 같은 걸 많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김밥은 뭐가 맛있냐고 물어봤을 때 한국 사람은 무조건 엄마가 만드는 김밥인데 사실 그 엄마가 만드는 김밥을 제가 먹어본 적이 많거든요. 실험적으로 거의 맛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네. 하지만 엄마가 만드는 김밥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엄마가 만드는 김밥의 이미지와 그다음에 맛을 같이 이렇게 믹스업 시켜야 되거든요. 믹스시켜서 새로운 맛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요새는 대통령께서도 그걸 강조하십니다. 같은 거 안 되고 창의적이어야 되고 문화가 들어가야 된다. 근데 우연찮게 제가 그걸 해온 거예요. 그래서 맛있는 김밥이란 맛과 연상을 같이 시킬 수 있는 창의적인 김밥이 가장 맛있는 김밥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회사에도 매일 아침에 이제 그 이제 직원들을 위해서 이제 빵하고
떡하고 뭐 네. 김밥 같은 게 이제 와요. 아 그렇습니까? 네. 저희가 이제 그걸 이제 직원들을 위해서 마련해 주는데 김밥이 이제 매일 좀 달라지거든요. 네. 근데 수요일만 되면은 김밥의 반이 그냥 싹 날아갑니다. 거기 반이 뭔가 하면 고기 집어넣은 거예요. 고기요. 네. 그러니까 다른 거 무슨 어묵 들어가고 이런 거는 별로 그렇게 네. 직원들이 와서 많이들 뭐 금방금방 나가질 않는데 네. 소고기 다져서 집어넣은 김밥이 오는 날은 조금만 늦게 가면 그거 없어요. 네네. 네? 네. 그러니까 김밥의 맛이 최고의 맛은 고기 아닙니까? 아, 그렇죠. 그 고기 맛은 또 무슨 맛이냐? 사실 그 기름 맛이거든요. 짐이라고 해서 그 기름 맛이 사실 최고로 맛있는 겁니다. 그래서 돼지고기도 기름이 있어야 맛있는 거고 만두도 기름을 넣어서 만들거든요. 그래서 고소하고 맛있는 맛을 내는데 결국은 이게 남의 살을 먹어야 좋다는 개념도 있고 또 남이 맛있게 먹으니까 또 그걸 먹는 것도 있습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고기 김밥이 사실 고기도 그냥 먹으면 맛이 없고 네. 양념을 하면 더 불고기는 달달한 간장 맛이 있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네. 당연하죠. 네. 이 김밥을 만드시면서 어린이들을 상대로 많이 이 김밥 이 시범을 보이시고 그러시죠? 그렇습니다. 네. 이런 거 보면서 아우 나도 커서 좀 김밥 셰프가 돼야 되겠다라는 애들도 좀 있어요. 네. 그 이제는 이게 발전을 해서 어린이 청소년 직업 체험 이런 거에 김밥 셰프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리고 김밥 셰프라는 그 전문가 코스를 제가 만들었고 자격증도 2가지나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게 일단은 그 셰프가 될 수 있는 기반을 제가 만들어 놨고요. 네. 그리고 어린이들은 그걸 하면서 사실은 설명을 듣지 않으면 김밥 셰프를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 김밥이 마지막에 마치고 저랑 같이 김밥을 자르면 이게 셰프가 직업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네, 인식을 네. 하는 단계가 이제 들어왔습니다. 네. 어쨌든 이 김밥이 말이죠. 한국에서는 너무나 좀 싼 음식, 흔한 음식으로 지금 되어 있어서 네. 그것을 좀 이 신분을 격상시키는 게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해외에서 네. 먼저 이 김밥이 좀 히트를 쳐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 락 셰프께서 좀 일을 좀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네. 오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언제 돌아가세요? 이번 주 일요일 날 일요일에? 돌아갑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아주 편안한 여행 되시기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은 이 교육 행정가들을 대상으로 김밥 세미나를 하기 위해 이곳 미국을 방문하신 김밥 홍보대사 김락훈 셰프를 모시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상으로 위켄드 스페셜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김윤재, 기술 편집 김태국, 그리고 진행의 최영호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라디오코리아.com을 통해 편하실 때 언제든지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건강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